캐나다 동부 지역에 폭염이 이어지며 이들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연방 환경성은 무덥고 습한 날씨가 토요일까지 이어진다며 폭염특보를 연장했습니다. 온타리오주 광역 토론토는 토요일까지 폭염이 계속됩니다. 오늘도 한낮 최고 기온이 30도 중반까지 치솟은 가운데 내일은 한낮 체감 더위가 40도에 육박할 것으로 예고됐습니다. 밤에도 20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열대야가 이어집니다. 일요일은 하루 전보다 기온이 다소 떨어지기는 하겠지만 여전히 무덥고 밤부터 차츰 누그러질 것으로 환경성은 예보했습니다. 환경성은 이 기간 폭염이 공기의 질을 악화시킨다고 경고하고 열부종과 발진, 경련과 실신, 일사병과 열사병 등을 주의해야 한다며 건강한 여름을 나기 위해선 충분한 수분 섭취와 햇빛 가리개 사용, 한낮 온도가 제일 높은 시간 야외 활동 자제, 햇볕에 장시간 노출 피하기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노약자와 어린이, 애완동물은 차 안에 절대 방치하지 말고 자주 연락을 취해 가족의 건강을 살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폭염특보는 온주뿐만 아니라 퀘벡과 노버스코시아, 누브론즈 윅주 등 대서양 지역에도 발효됐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엔 이르면 내일부터 찜통 더위가 찾아올 것으로 예고됐으며 산불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국이 폭염으로 몸살에 앓는 가운데 이번 주 피서지를 찾는 주민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당국이 물놀이 안전사고에 특별히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당국은 물살이 세거나 바닥에 경사가 있는 위험한 곳은 피하고 사람이 잘 보이는 쪽에서 수영하며 물놀이 기구를 사용하더라도 가급적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어린이들은 보호자가 잠시도 눈을 떼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낮 2시 50분경 조지나에 있는 심코 호수에서 물놀이 기구를 타고 있던 35세 여성이 갑자기 불어닥친 바람에 튜브가 뒤집히면서 물에 빠졌다가 1시간 10분 후 구조됐지만 숨졌습니다. 또 지난 17일엔 골프 호수에서 수영하던 21세의 남성이 물에 빠져 숨졌으며 당시 이 남성은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습니다. 온주에서 물놀이 도중 사망한 사람은 지난 19일 기준 올해에만 43명입니다. 연말연시나 특별한 날 선물용으로 인기를 모으는 기프트카드의 잔액이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쇼핑몰과 상점 등이 문을 닫으면서 오래전 받은 기프트카드는 지갑 깊은 안쪽이나 서랍 속에 묻혀졌습니다. 그러다 이제 사용해볼까 하는데 액수가 줄어들거나 잔액이 제로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2년 반 전 $200짜리 비자 선불 카드를 받은 여성은 카드를 교체할 수는 있지만 기간이 만료된 탓에 $74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100와 $50짜리 쇼핑몰 상품권은 일정 기간이 지나 매달 수수료 명목으로 돈이 빠져나가 이제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15년 전 온타리오주 정부가 기프트카드 사용기간 만료를 금지하기는 했지만 모든 카드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이전이나 오래전 기프트카드를 받았다면 만료 기간이 있는지, 잔액은 얼마나 남았는지, 수수료가 나가는지 확인해 볼 시점입니다. 온라인 검색창에서 카드 잔액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사이트나 방법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기프트카드 결제 회사에 따르면 구매한 기프트카드의 절반에 가까운 45%가 아직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기프트카드 해킹 피해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밴쿠버의 한 버스 안에서 묻지마 폭행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사건은 지난달 20일 저녁 7시 반쯤 메인 스트리트 북부 방면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날 마린 드라이브에서 버스에 탄 흑인 용의자는 피해 여성 근처에 앉았다가 버스가 출발하자 갑자기 여성에게 얼굴을 들이대고는 주먹을 흔들며 때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겁이 난 여성이 버스 기사에게 다가가 상황을 설명하자 뒷좌석 쪽으로 가던 남성이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그러다 버스가 멈추자 운전자에게 말을 하고 있던 피해 여성의 얼굴과 머리를 다짜고짜 때리기 시작했고 이때 충격으로 여성은 바닥으로 넘어졌습니다. 밴쿠버 경찰은 다행히 피해 여성이 다치진 않았으나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버스 안에서 이를 본 승객들에게도 두려운 시간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범행 후 메인스트리트과 64번 에비뉴에서 내린 흑인 용의자를 공개 수배한 경찰은 30에서 50대 사이인 용의자가 키 183cm의 마른 체격이고 짧은 검은색 머리이며 당시 모자가 달린 스웨터에 짙은색 바지와 검은색 신을 신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용의자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하고 이런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911에 즉시 신고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온타리오주에서도 묻지마 폭행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달 초 해밀턴 다운타운에선 한인 여성이 묻지마 폭행 사건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어퍼 패러다이스와 도니치 드라이브 산책로에서 여성 한 명이 이유 없이 폭행당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지난 9일에는 토론토 레이크쇼어와 온타리오 플레이스 호숫가에서 산책을 하던 20대 여성이 자전거를 타고 가던 남성의 왼쪽 어깨에 얼굴을 가격당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이 40대와 50대로 추정되는 백인 남성을 추적 중인 가운데 당국은 운동을 할 때나 산책할 때는 혼자 다니지 말고 가족이나 일행과 함께 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주택 구매자 보호를 위한 개정안을 적용합니다. 주택 구매자 보호 기간 법률에 따라 내년부터 구매자는 매매 계약 후 사흘 안에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집을 산 후 문제가 있다면 사흘 안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다만 취소 시에는 매입가의 0.25% 또는 10만 달러당 250달러를 취소 수수료로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 달러짜리 주택을 구매하기로 했다가 취소하면 집 주인에게 2,500달러를 물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구매자는 주택 검사와 모기지 확보 등의 조건을 구매 오퍼에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수많은 구매자들이 검사 과정을 포기해야 했다며 개정안을 통해 현재와 미래 구매 예정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판매자의 이익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캐나다에선 최초입니다. 이 밖에 BC주 정부는 빈집 투기세 적용 지역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라이온스베이와 스쿼미시, 밴쿠버 아일랜드에 있는 노스코이찬과 던컨, 레이디 스미스, 레이크 코이찬까지 6곳입니다. 새롭게 지정된 지역은 내년 1월부터 빈집 투기세가 도입됩니다. BC주 정부는 2018년 빈집 투기세 도입 후 2019년과 2020년 2년 동안 18,000여 채의 콘도가 임대 시장에 추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밴쿠버 성 김대권 성당에서 김대권 신부의 동상이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리 연방경찰에 따르면 지난주 13일 새벽 4시 31분쯤 용의자 2명이 서리 161 스트리트에 위치한 성당에 침입해 성당 교육센터 앞에 놓여있던 2m 크기의 김대건 신부 동상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이들이 성당으로 들어가 카트에 동상을 실어 옮기는 장면이 주변에 있던 CCTV에 찍히긴 했는데 거리가 멀어 용의자들의 신상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폐쇄회로 영상에서 보면 전혀 서두르는 기색 없이 동상을 훔친 2인조 1당이 캠퍼밴에 싣고 유유히 사라지기까지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범죄 당시의 영상과 이들이 타고 달아난 캠퍼밴 이미지를 공개하고 이에 대해 알고 있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도난당한 동상은 한국인 최초의 가톨릭 사제인 김대건 신부의 모습을 딴 동상입니다. 어제 오후 3시 10분쯤 온타리오주 스카보로의 월든 에비뉴와 콤스톡 로드 교차로에서 차량 2대가 충돌하면서 인도를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교차로 남서쪽 모퉁이에 서 있던 38세의 남성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북부 방면 차량이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남부 방면으로 향하던 차량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으며 경찰이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어 어제 오후 3시 45분엔 벌링턴 워터타운 로드 인근 403 고속도로에서 어린 학생 27명을 태운 스쿨버스가 고 버스를 견인한 트럭과 추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학생들은 없었으며 경찰이 사고 주변을 통제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온타리오주 전역의 휘발유 가격이 4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오늘 온주 남부 지역의 1리터당 휘발유 값은 지역에 따라 1달러 65.9센트에서 1달러 74.9센트까지 내려가고 주말엔 평균 1달러 68.9센트까지 더 떨어질 전망입니다. 지난달 11일 2달러 14.9센트까지 치솟은 뒤 하락하고 있는 온주 휘발유 가격은 이달부터 온주 정부가 휘발유세 일부를 일시 감면해주면서 내렸으며 최근 미국 수요가 크게 하락한 영향도 있습니다. 한편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밴쿠버는 최저 기름값이 리터당 1달러 95센트이고 리터당 1달러 87.9센트인 칠러왁 등이 가장 저렴하며 알버타주 캘거리의 최저 휘발유 값은 코스트코 주유소가 1달러 47.9센트, 가스플러스 1달러 76.9센트입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의 무궁화 한인 요양원이 함께 일할 간병인 4명을 모집합니다. PSW 자격을 갖춘 간병인이나 자격이 없는 간병인도 지원할 수 있으며 파트타임으로 근무하게 되는데 시간당 임금은 22달러 83센트로 시작합니다. 요양원 측은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자격을 갖추고 정신적 또 신체적으로 건강하며 한인 어르신들을 정성과 존경하는 마음으로 보살필 수 있는 인성을 갖춘 분을 찾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원자는 요양원 사무실로 직접 이력서를 제출하거나 이메일 또는 팩스, 우편으로 보내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요양원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